톰 크루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대표작 탑건부터 시작해 30년 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과감한 액션을 하는 등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그의 웃음 뒤에는 커다란 어둠이 있었습니다. 톰은 그가 성공한 이유를 그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이언톨로지 종교는 회원들에게 10억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톰 크루즈는 그 종교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딸을 버리고 10년 넘게 그녀를 보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였던 니콜 키더먼과 이혼을 하고 다음 아내인 케이트 홈즈와도 이혼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경력과 그가 어떻게 사이언톨로지 종교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톰은 불안하고 유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 학대적이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또한 톰은 12년 동안 다녔던 15개가 넘는 학교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다가 톰은 난독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after one day, I gave it up. I couldn't do it. I thought, I'm dyslexic. You know, damn this dyslexia. 그는 7살 때 난독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독서와 집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그것은 톰의 어린 시절에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톰의 부모는 그가 11살이던 시절에 이혼을 했고 톰과 그의 엄마는 이사를 했습니다. 톰의 어린 시절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우 강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톰은 미사에 참석하고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사제들이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제직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톰은 불행히도 숲에서 술을 훔치고 술을 마시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톰은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신시내티에 있는 다른 학교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다른 학교로 또 이사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톰은 할리우드의 여러 오디션을 받고 그는 연기가 자신의 미래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1981년 19살의 나이에 영화 끝없는 사랑에 단역으로 출연하였는데 그는 초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기에 대한 재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영화 탭스에 캐스팅되었고 영화에서 사관생도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당시 초보 연기자로서 업계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First film that I really got on, which was Taps. I went to every single department and I studied every part of the movie. I went to the camera department, I studied lenses, lighting. You know, I was working with a great cinematographer, Oren Roisman. I studied what producers do, what writers do, what wardrobe does, what the stunt department does, props, sound. I studied every aspect of films. And that 톰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그것은 업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채용할 이유를 제공했고 아웃사이더라는 영화에서 조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화 감독인 프랜시스는 톰을 보며 자신의 역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강렬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결국 리스키 비즈니스란 영화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었고 그 영화를 히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스키 비즈니스는 대학 입시에 지친 청소년이 일탈하는 영화로서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톰은 주인공인 조엘 역을 맡았고 유명한 댄스씬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약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성공했고 톰은 떠오르는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Directors, how do they work with you a lot, or do they pretty much give you rein? Yeah, they leave me alone. That's, I mean, a director, a good director will listen, you know, and trust his artists after casting them. I've been fortunate. I've really had a lot of room with the directors that I've worked with. 톰은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을 매혹시켰습니다. 또한 그가 입가에 띄운 미소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톰은 떠오르는 젊은 할리우드 스타의 궤도에 올랐고 1986년 그를 할리우드 스타로 만들 탑건을 촬영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그가 사이비 종교 사이언톨로지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혼란과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선전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군사에 대한 여러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영화는 탑건일 것입니다. 탑건의 젊고 유능한 대위 피트 미첼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국가와 교전을 벌여 이깁니다라는 이 간단한 내용의 줄거리는 톰을 할리우드 스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남성성과 애국의 아이콘이 되었고 영화는 3억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는 80년대 후반에 유행이 되었으며 미국 입대율은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톰은 탑건 촬영 중에 그의 인생 최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를 어린 시절부터 괴롭혀왔던 남독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22살에 탑건을 촬영하면서 파일럿이 되겠다는 제 꿈을 현실로 이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몇 번 레슨을 받았는데 망했습니다. 읽은 내용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가 페이지 끝에 도달하면 읽은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멍해졌습니다. 불안함, 긴장됨, 지루함, 좌절함, 멍청함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98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능적 문맹자였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었고 배우고 싶었지만 탑건이 나온 해인 1986년에 제가 실패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이언톨로지스트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사이언톨로지에 관한 그림책을 주었고 이를 통해 저는 사이언톨로지를 소개받았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앨런 허바드의 글을 읽었는데 허바드 씨는 교육자이기도 했으며 수십 년 동안 해당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그는 읽고 쓰는 능력과 이해력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남독증에 대한 3가지 장벽을 정확히 지적하는 연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비행기 조종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조정석에 앉아있거나 적어도 비행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앞에 오는 것을 마스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하고 단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해하여 어리석음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 종교가 그의 남독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톰이 사이언톨로지 종교에 매료된 이유는 그의 난독증을 고쳐주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사이언톨로지의 신비로운 세계관에 매혹되었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다이아네틱스라는 이론에 기반을 두었는데 종교의 창시자 론 허버드는 이것을 이용해 모든 정신적 질병과 유체적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이식적인 분석정신과 무의식의 반응정신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모든 심리적 고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유체적 문제는 반응정신에 저장되는 앵그램이라는 기억의 한 형태였으며 유체와 정신을 넘어 테탄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테탄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허버드는 모든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테탄이라고 믿었지만 잠재력은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부정적인 경험과 앵그램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이러한 앵그램에서 개인이 가진 테탄을 해방시켜 사람이 영적인 자유를 얻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행위를 클리어링이라고 부르며 모든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레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동하는 테탄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며 사람에게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파시나 염동력 같은 초능력 말입니다. 톰은 영화를 찍으면서 초인적인 수준에 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안정장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고 스턴트를 쓰지 않고 위험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그가 초인적인 수준에 오른 이유는 사이언톨로지에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물론 톰은 처음부터 맹목적인 사이언톨로지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톰은 첫 번째 아내인 여배우 미미 로저스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입단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이언톨로지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처음에 이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80년대에 그는 할리우드 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작품들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이언톨로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언톨로지는 승승장구하고 있던 젊은 할리우드 스타를 놓칠 수 없었고 그를 깨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기에 이릅니다. 교주인 데이비드 미스케이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그를 위한 멋진 파티를 열었고 멋진 테니스장을 지었습니다. 또한 액션 스타인 톰 크루즈가 총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톰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를 사격 연습장에 데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총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톰은 매우 감사해서 데이비드에게 자동화된 점토 비둘기 발사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톰은 사이언톨로지 종교에 점점 매혹되었고 90년대 초반 그는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점점 더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the nicest reputations in Hollywood. I mean, everyone who interviews you says, hands down, you are polite and giving. But I've interviewed you a lot of times, and you don't let people real close. How come? I think I'm letting you pretty close,
Or do you feel like you hold something back or you protect something? Yeah, I mean, I'm doing this, to help promote the films. I mean, I really don't hold back that much. I mean, you ask me anything, but I mean, there is a certain, certain things that I really don't want to talk about, and certain things that really aren't important, aren't important for people to hear, and I really don't even think they.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직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에 매혹되었으나 광신도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본 사이언톨로지 교주는 그를 광신도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사이언톨로지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종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힘든 10억 년 계약을 교인들에게 체결하는 등 말이죠. 사이언톨로지는 종교의 창시자인 앨런 허브드가 쓴 공상과학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 따르면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는 은하제동인 외계인 제누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누는 권력에서 추출당하려고 하자 은하의 인구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수십억의 인구를 생포에 가둔 다음 폭탄을 터뜨려 죽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제누의 군대에 의해 포획되어 강제로 3D 초대형 영화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이 현재까지도 공중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사이언톨로지 종교의 창조 신화였고 교주는 진지하게 톰 크루즈에게 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들은 톰 크루즈는 이게 뭐야 공상과학이야 라며 기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후 톰은 한동안 교회에서 물러나 교주에게만 크리스마스 선물과 생일 선물을 보냈다 합니다. 톰 크루즈를 사이언톨로지의 홍보 대사로 삼고 싶었던 교주는 절박한 나머지 숭실한 신도인 마티 라스번을 보내 톰을 교회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는 톰을 광신도로 만들기 위해 교회의 훈련을 계속하도록 설득했고 이것은 결국 톰 크루즈를 완전한 광신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These are the times we will all remember. Were you there? What did you do? I think you know that I am there for you. And I do care so very, very, very much. So what do you say? We're going to clean this place up? Huh? Yeah! Okay. Because we're counting on you. Okay? All right? To LRH. 톰은 사이비 광신도인 동시에 명백한 할리우드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초인적인 스턴트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환호를 받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다가 탑건의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도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스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톰은 두 입양아와 유명 여배우 니콜 키더먼을 아내로 둔 성공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톰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은 과도한 나머지 톰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Private people, we are human beings. We are human beings. We have feelings, and more importantly than that, we have a family now. We have children. And I think that for years we were told, and just don't worry, and suddenly all these kind of rumors and gossip all of a sudden starts getting printed in, legitimate magazines, and I'd send letters asking for an apology, it's not true, and then you start getting letters back where they say, and I just said, you know what? I'm mad as hell and I'm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And it's not right. And if they're not going to be responsible, I am going to make them be responsible.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관심은 톰 크루즈를 감싸고 있던 사이언톨로지의 어두운 손길까지 들추어 버렸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얼굴마담이자 홍보 대사인 톰 크루즈에게 새로운 교회를 열 때마다 톰을 초청해 연설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Kids need help. This world needs help. The kind of help where people can help themselves. Now, I have and will continue to dedicate my life to accomplishing this. And I am supremely grateful to Mr. L. Ron Hubbard for the studied technology he provided, because I would not be here today if I didn't get that. And I am honored to be part of the applied scholastics movement, because I know now that I can truly help. And so can you. 세계적인 스타인 톰의 전폭적인 지원은 사이비 종교였던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톰만 아니라 당시 톰의 아내였던 니콜 키드먼도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자랐던 니콜 키드먼은 처음엔 내키하지 않았지만 톰의 권유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교회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언톨로지는 톰 크루즈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 자식들까지도 그들의 손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그들의 반식대로 톰의 자식들인 이사벨라와 코너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에 따르면 그들의 교육 방식은 정기적인 의료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 대신 주에 60시간씩 육체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었고 일반 학교들과는 달리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가르쳤다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교회의 방식으로 자식들을 키우기를 바라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 교회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톰에게 사이언톨로지와 거리를 두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교주 데이비드 미스케비지는 톰과 니콜 키드먼을 이혼시키게 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니콜 키드먼의 전화를 도청하고 톰 크루즈의 24시간 행적을 심리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교주 미스케비지에게 전달되었고 사이언톨로지는 톰과 니콜을 이혼시키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톰과 니콜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톰 크루즈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 아이들인 코나와 이사벨라를 세뇌시켜 니콜 키드먼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콜 키드먼은 사이언톨로지에 의해 톰 크루즈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이언톨로지를 떠났고 사이언톨로지는 그녀가 톰과 그녀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톨로지는 톰을 세뇌해 그녀를 톰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톰은 니콜 키드먼과 이혼한 후 새 아내인 케이티 홈즈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처음부터 사이언톨로지가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톰과 케이티 홈즈의 결혼식을 사이언톨로지의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니콜 키드먼에게 했던 것처럼 케이티 홈즈에게도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으며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니콜 키드먼이 그랬던 것처럼 케이티 홈즈도 사이언톨로지의 과도한 감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케이티 홈즈의 사업과 관련된 주변인들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로 교체하라고 압박했으며 그녀가 그녀의 딸인 수리 크루즈를 낳을 때 사이언톨로지의 관습에 따라 산모가 출산 때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무서움 출산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톨로지는 그녀의 딸인 수리 크루즈를 교회 관리 조직인 바다 조직으로 보내려고 했고 이것은 케이티 홈즈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니콜 키드먼이 사이언톨로지에 의해 그녀의 자식들과 톰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도 그렇게 될까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톰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은 톰과 사이언톨로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니콜 키드먼과 달리 든든한 후원자인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마틴의 도움을 받아 딸이었던 수리의 양육권을 얻고 톰 크루즈에게서 매년 40만 달러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톰은 케이티 홈즈와 이혼하고 난 뒤로 딸인 수리 크루즈와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이언톨로지 전문가는 사이언톨로지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언톨로지의 관습을 톰 크루즈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톰 크루즈가 이 룰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종교와 교주인 데이비드 미스케비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자녀를 버린 행동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톰의 딸인 수리 크루즈는 이러한 것에 있어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이름인 노예를 채택함으로써 맞대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버지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취급하고 그에게 전혀 의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톰은 분명하게 명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배우이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할리우드 스타이지만 동시에 사이비 광신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이 톰 크루즈가 훌륭한 배우라는 데 있어 흠을 주진 않겠지만 톰 크루즈에게 이문을 가지게 되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톰 크루즈는 그저 연기를 잘하는 사이비 광신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종교에 심취한 배우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일 것입니다.